네, 저희가 이제 버그 원본 사이트가 사실 그 제일 먼저 참고할 부분은 이제 원본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원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가 상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이 쭉 하나짜리, 세 개짜리, 하나짜리, 세 개짜리, 하나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끝부분 하단부가 있습니다. 부터가. 네, 얘는 원본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기본 기능은 원래 이렇게 스크롤 올라갈 때 디자인 기능 UI UX가 이렇게 상단 메뉴가 이렇게 짧아지죠. 네, 짧아지고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가는데 픽스드가 돼요. 네. 이런 기능들은 똑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얘네들이 없는 부드러운 스크롤. 얘네들은 부드러운 스크롤이 아니라 버벅 스크롤이고요. 우리는 버벅 스크롤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크롤이고요. 부드러운 스크롤일 거고 그다음에 스크롤 내려갈 때 등장 액션도 우리는 있습니다. 네, 등장 액션으로 이렇게 등장되게끔 저희는 등장.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좀 다른 점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메뉴로 올라가기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뜨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맨 위로 올라가기 버튼. 맨 위로 올라가기 버튼은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 그지? 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버튼이 생겨요. 올라가기 버튼. 오른쪽 하단에 있어. 네. 그런 거 기능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디어 쿼리까지 되기 전에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얘네들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 유지, 비율. 그죠? 네. 비율이 쭉 유지되다가 더 이상 비율 유지가 의미가 없는 부분에서는 모바일로 변경이 되는. 예, 그래서 모바일형하고 데스크탑형하고 조금 틀려요.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줄다 보면은 저희는 글씨까지 같이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다가. 글씨가 같이 줄죠. VW를 사용했다는 거지, 우리는. VW 사용해서 여기에서 좀 보기 좋게. 얘네는 폭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폭이 좋아. 네, 그리고 모바일로 툭 이렇게 가게끔 저희도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이거 다음 버전에서 내가 이거 아마 여기 두께도 아마 맞췄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단에 메뉴 나왔다 들어갔다 검색 부분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거 보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잡지 회사잖아. 잡지 회사라서 여기 잡지 네, 런 모양이 여기 있죠. 보고 코리아. 얘네들이 실제 잡지 구독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뭐 그런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경을 저희가 쭉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상단 부분에부터 이제 레이아웃을 지난 시간에 잡은 게 이거예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여기 점선 보이시는데 뭐 첫 화면만 보시더라도 네, 세팅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서 얘가 네, 겉박스,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 근데 안에 있는 박스가 이제 CBX라는 컨텐츠 박스가 잡히게끔 해놨어요, 저희가. 네, 안에 패딩까지 그 박스 안쪽에 들어간 BXB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를 적용한 그 내부 커지지 않는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를 적용한 박스가 3개짜리. 이것도 CBX죠. CBX가 3개 들어가 있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볼까요? 자, 그리고 밖으로 뽑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CBX. 이거구만. 네, CBX가 3개 있고. 우리가 전부 다 요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역할을 나누는 애들, 여기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전부 다 따로 했어요. 그죠? 여기에 PT1은 파트 1. 이게 하나짜리 들어가는 파트가 이 파트 1이구나. RBX, 레이쇼 박스네? 비율 유지 박스를 요거 RBX 넣었고요. RBX에는 비율 유지 박스 안쪽에 공간을 마련해주는 앱솔루트 박스고요. 부모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CBX가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고요. 근데 3개짜리는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인데 옆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FBX, 플렉스 박스라는 클래스를 적용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네, 이런 클래스 정의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보통 사이트들 가서 보시면요, 여기 클래스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마
조금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엄청난 클래스들, 이름도 긴 클래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여러 개를 컴비네이션해서 쓰고 있다는 건 이미 뭐 흔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개짜리 박스와 세 개짜리 박스를 구분해서 PT1과 PT2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유형 1은 PT1, 유형 2는 PT2는 세 개짜리 박스.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했죠, 저희가. 그래서 맨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면서 네,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이미지 작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미지, 이게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이미지고요. 여기 글씨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쭉 여기다가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BG 이미지로 갑니다. 오른쪽에 들어가게 해볼까. 네. 우리 이제 CSS를 보시면요. main.css가 있죠? 네, main.css를 열어주시면 main.css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배경 이미지가 이제 종류별로 좀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백그라운드는 뭐 반복 안 되고 꽉 채워라 뭐 이런 공통 설정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공통을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 클래스는 어디? 소규하는 리셋, 코어는 공통 클래스. 네, 코어로 갑니다. 코어가 핵이란 뜻이죠? 네, 그 핵을 다 가지고 쓴다 이거야. 웹폰트도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나는 거디,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한 거. IBX, RBX, RBX, FBX, PT1, 2, 그 다음에 CBX까지 정의했고, BDI만 안 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들어가는 애들은 똑같은 그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씩 짝짝짝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아 CSS의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공통은 BG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공통 클래스 2번 존에 IBX, RBX, RBX, FBX, FBX, CBX, CBX, PT1, PT2, CBX 쭉 나오죠? PT1의 CBX.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의를 쭉 했고요. 마지막 정의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몇 번이지? 2-6, 2-7이죠. 여기 넘버링을 내가 7개를 했단 말이지. 요 7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2-7. 네. 2-7. 공통 적용 클래스입니다. 배경 공통 적용 클래스. 그래서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때 적용하래요. BGI. 요거를 주시면 되고요. BGI에는 백그라운드 반복 BGR, no repeat 요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BGZ, BG 사이즈는요. 커버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네, BGI를 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배경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배경 이미지 설정을 쭉 메인에다가 하면 되겠지? 메인 CSS의 개별 이미지. 네, BG 넘버링을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볼게요. 요건 core.css에다가 추가한 겁니다. BGI는.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BGI에다가 BG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main.css로 오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 이제 메인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죠. 개별 배경 이미지 넣어보겠습니다. 개별 배경 이미지. 개별 배경 이미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이미지, 이거 여기 들어간 요 이미지들 있죠? 네, 요것들을 세팅한다 이거죠. BG1, BG2, 3, 4, 5, 6 이거 전부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첫 번째, 1번 한 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클래스 BG 1번이라고 놓고요. 여기다가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들어가죠. 땡땡 슬래시 이미지 밑에 콘트 1A JPG. 첫 번째 이렇게 권투로 이렇게 하는 장면.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B형이 모바일형이에요. B형 이미지를 B로 잠깐 바꿔보시면 B는 이렇게 앉아있는 길쭉한 이미지거든요. 이건 모바일일 때, 세워서 보는 모바일일 때 들어가는 이미지고요. 크기도 얘가 더 작아요. A 이미지랑 달라요. A 이미지는 1400, 780. 이거 모바일에서 1400, 2000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쓰는데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작은 이미지, 모바일에 맞는 이미지를 써줘야 돼요. 그죠? 로딩이 저렇게 큰 이미지가 작게 표현돼가지고 들어가는 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도 따로 만들어 놓고 다른 이미지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게 기본이다. 자, 됐죠? 첫 번째 이미지 A입니다. A. 첫 번째 들어가는 건 A. 그래 놓고 2번 이미지를 요 두 개를 카피해서 밑으로 내리시고요.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2번은 3개예요. 3개. 그래서 BG2.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컨트 2-1 JPG.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뜨면 엔터 치시면 돼요. 확장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2-1. 여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자분 있는 거. 그리고 요거를 카피해서 RC 방향키 아래. 그럼 여기 2번 BG2가 3가 되면 되고요. 2-2로 바뀌시면 됩니다. 근데 2-2는 이렇게 딱 치자마자 파일이 뜨거든요. 실제 있는 파일 저희 이름으로는 JPEG래잖아요. 확장자가. 그러니까 엔터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3. 또 BG4. 네 번째. 네 번째는 2-3이 되겠죠. 2-3. 2-3은 JPEG예요. 엔터 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썸네일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으면 이미지 매칭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BGI하고 컨비네이션에서 쓸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만 넣는 겁니다. 바뀔 애만. 네, 요것만 바뀌면 되잖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2번이라고 한 것 때문에 2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 다시. 3개니까 1, 2, 3. 네, 그리고 하나짜리. 이거랑 계속 똑같거든요. 1번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놓을까요? 3번이지? 3번 한 개. 그러면 4 다음에 5. 네. 백그라운드는 넘버링을 순서대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3번이니까 3A. 3A JPG. 여기는 바로 들어오네. 3A JPG. 이거 맞는지 확인. 이렇게. 네. 그 다음에 3개짜리니까 위에 2번 3개짜리를 카피할게요. 이거랑 비슷하거든. 그러면
3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3개. 네, 그래서 여기 넘버링은 6, 7, 8, 요거 다음에 5 다음에 여기잖아. 6, 7, 8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2 다시가 전부 다 4 다시로 바뀌면 돼, 여기. 2가. 2 다시. 실제로. 4 다시 1, 4 다시 2,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로. 4 다시. 중간에 JPG죠? 4 다시 3. 바로 옆에 썸네일 이미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네. 썸네일이 옆에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꼭. 네. 그래서 4번에 5, 6, 7, 8번이 4 다시 1, 2, 3. 네, 그 다음에 한 개짜리. 3번 한 개짜리를 카피해서 4번 밑에다 넣고 5번 한 개짜리. 그래서 8 다음에 9번. 위에 거 보고 다음 넘버링을 계속 가시면 되겠고 5번이니까 콘트 5A? 5A. 5A 바로 나와요. 옆에 썸네일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짜리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걸 카피하시는 게 편하죠. 바로 위에 있는 걸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5 다음에 6번 3개. 그 다음에 9 다음에 10번, 11번, 12번. 그래서 6번. 여기서부터는 한 번에 바꿀 수 있겠는데? 4를 잡고 컨트롤 DD. 그래서 6으로 이렇게 한 번에 딱 바꾸면 6-1, 6-6-3. 근데 여기 만약에 안 나오면은 6-PNG. 예, 이게 확장자가 틀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6-3 여기 점 직전에서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시면 PNG. 네. 그래서 이미지를 안 나오, 옆에 썸네일이 안 나오면 없는 거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꼭. 6-1, 2, 3. 다 왔어요. 이제 7-1, 2, 3 하면 끝나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7번도 3개, 마지막에 7번이 3개예요. 7번 3개. 그래서 12, 13, 14, 15. 15번까지가 끝입니다. 6-1, 2, 3이니까 컨트롤 DD 7번으로 한 번에 바꿔주시고 7-1 안 나오면은 컨트롤 스페이스가 JPG. 7-1은 나오고 7-3은 컨트롤 스페이스 JPG.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썸네일이 나오도록 네, 확장자가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점 바로 앞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신 다음에 자동 완성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푸시 한번 올리고요. 푸시. 네, BG 15번까지. 이거를 이제 쭉 분배를 할 거거든요. 천천히 만들었으니까 뭐 만들어 주시죠. 네, 썸네일 나오는 걸로 꼭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연결된 거는.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쭉 분배를 할 건데 CBX에다 전부 다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일 컨텐츠 박스 1번에 CBX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DDDD 해가지고 전부 선택하세요. 컨텐츠 6박스, 컨텐츠 7박스에 3개까지 하면 끝난 거지. 여기 써놨잖아, 우리가. 유형 2, 컨텐츠 박스 7. 7번 박스까지 컨트롤 위에서부터 DDDDDD 해가지고 CBX를 다 잡고 CBX를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IBX, 그러니까 BGI하고 BG 넘버링 들어가는 걸 넣을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딱 가시면 네, CBX 영역 풀리면서 옆에 깜빡거리고요. 전부 다 동시에. 한 칸 띄고 BGI. 한 칸 띄고 BG. 네, 위에서부터 넘버링을 1, 2, 3, 4, 5, 6, 7, 8 쭉 넣으시면 돼요. 한 칸 띄고 BGI. 한 칸 띄고 BG. 네, 됐어요. 그래서 맨 위에 여기서부터 1번 박스부터 1 넣으면 되죠. 유형 1의 컨텐츠 박스 1. 1. 응?
2, 3, 4. 그래서 내가 넘버링을 일정한 번호로 한 거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번까지 끝이잖아요. 네. 다 됐어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배경 이미지가 보이겠죠? 가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 네, BGI 지금 좀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하나씩 일일이 다 날타하셔도 돼요. 자, 하나씩 가가지고 BGI, BG 번호 BGI, BGI, BG 이렇게 노가다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덜 피곤하게 CBX를 다 잡고 방향키 옮기고 한 칸 띄고 BGI, 한 칸 띄고 BG 놓고 넘버링 1, 2, 3, 4부터 15까지. 그리고 가서 보시면 여지없이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 네, 시스테믹하게 좀 넣어봤어요. 어차피 개별선 그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 데이터, 로 데이터는 누군가 넣어야 된다고. DB에 있는 거 불러왔어. 아, 편안해. 그건 누가 넣었어? 아무 개가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다가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원 데이터는 누군가 세팅해줘야 돼요. 담당자가 있겠죠. 그 담당자 죽으려고 그래요. 원 데이터 넣는 사람들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노가다 자기가 뛰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뭐 일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일 잔뜩 있는데 하나 더 얹어주는 거지. 야, 어차피 많잖아. 그리고 네가 미치지?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보너스 좀 더 주겠지? 괜히 뭐 저녁이랑 먹고 가라고 그러지 말고. 저녁 먹으면 일해야 되잖아. 네, 바로 그런.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요게 나오는 거 먼저 확인 다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데 한번 요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비율리즈 박스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죠? 저희 비율리즈 박스 아니에요. 왜 비율리즈 박스가 아니지? 그 지금 얘가 가로 스크롤 안 생기니까 보니까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니까 지금 그냥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작아지고 있어요. 페이지 자체가. 가로 스크롤은 안 생겨. 왜냐면 맥스 위드스로 해놨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줄잖아. 그 크기보다 작아지면 자동으로 줄잖아. 근데 배경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옆이 이쪽에 잘리는 것처럼 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비율 유지를 좀 이제 시켜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비율 유지는 그 뭐야 뭐로 돼 있지? 여기? 네, 레이셔 박스 RBX에다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비율 계산까지 해놨어. 여기 설계도에. 설계도 볼까요? 설계도 보도록 합니다. 설계도에 비율 계산 해놨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비율 계산. 가로 1300에 높이 724니까 1300대 724는 100대 X 해가지고 네, 일정 비율이 생기는 게 가상요소 비포로 밀어주면 자식요소로 밀면 비율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100%가 1대1 비율이니까 계산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55.7% 나왔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는 높이값이 다르다고 그랬죠. 650이었어요. 높이값이. 1300대 650은 100대 X. 계산했더니 50%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55.7%, 3개짜리는 50%. 다 똑같지? 55.7, 50%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돼요. 네. 비율을 그렇게 해서 밀어주면 된다. 그래서 비율 밀애만 확인해보고 조금 이따가 세팅은 하겠습니다. 코어.css에서 비율 밀어주는 애는 누구? RBX. 부모 자격만 줘놨고요. RBX before는 아직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비율 세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비율 세팅할 때는 높이값 없애는 게 필수예요. 그거부터 출발해 볼 테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업데이트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비율 유지 박스를 이제 손을 대보자 그랬어요. 왜? 비율 유지 박스. 비율 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크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에 높이 값이 적용이 되어 있나요? 딱 찍어 보니까 누가 높이를 가지고 있지? RBX의 높이가 주어져 있지. PT1의 높이가 지어져 있네요. 그죠? 네, 파트 1은 높이를 724. 그죠? 1300에 724. 그걸 주려고 724를 준 거고. 그다음에 파트 2는 PT2 자체의 높이 값이 주어져 있죠? PT2는 1300에 650. 네, 요런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돼 있는 건데, 이제 비율유지 박스는요, 높이 값을 철폐해야 합니다. 높이 값이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높이 값을 없애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갑니다. 높이 값 없앱니다. 여기 지금 컨텐츠 정보 유형별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또 주석 달면, 얘만 주석을 이렇게 달면요, 얘가 또 밑줄이 짤까요? 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선택자를 써놨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여기에 둘레가 따로 없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전부 그 선택자하고 같이 그냥 주석을 일단 달아놓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세요. 높이 값을 없애는 것이 먼저다. 높이 값을 없앴어요. 자, 높이 값을 없애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실까요? 네, 뭐 눈만 누가 내밀고 있는데 네, 싹 뭐가 사라진 거예요. 상단, 하단. 가운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줬던 뭐 패딩 때문에 약간 보이는 것뿐 높이 값 자체가 네,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높이가 없어져서 싹 다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가상 요소 비포를 이용한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요, 여기 비율 유지 박스 RBX 있는데 가셔서 RBX 바로 밑에다가 비율 밀기 설정, 가상 요소. 네, 가상 요소로 비율 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 RBX 콜론 B4. 네. RBX 콜론 B4.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가상 요소로 비율 밀기를 할 때 공통으로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록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가상 요소로 비율 밀기를 할 때 PT1과 PT2의 비율이 서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 요소로 비율 밀기의 퍼센티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PT1 비율. 내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 여기 적어놓은 거 보고 하는 거야? 계산했지? 하나짜리는 55.7하고 하나는 50%였지? 55.7, 7%. 네. 그리고 PT2의 비율은 50%. 이렇게 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지. 점 PT1 밑에 있는 RBX의 가상요소 B4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지만 패딩 탑 퍼센트가 안 되어 있잖아요. 55.7%를 밀어주게 해주시고요. 그죠? PT1 밑에 있는 RBX는 두 번째 점 PT2 밑에 있는 RBX는 가상요소 B4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지만 패딩 탑으로 미는 퍼센티지를 50%로 밀어줘라. 그래서 하나는 55.7, 하나는 50%라고 이렇게 비율 세팅을 각각 주는 거죠.
되겠지? 네, 패딩 탑을 한꺼번에 주면 비율이 한 가지가 되니까 비율을 따로 배정을 해준 겁니다. PT1 밑에 있는 거는 이렇고 PT2는 이렇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안에 있는 애들은요, 패딩 탑 때문에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죠. 뭘로? 가상 비율 유지 속박스 때문에. 앱솔루트로 사방에 붙는 박스를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얘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볼까요? 요거 해놓고 보시면 이제 탁 갑자기 얘가 나오기 시작하셔.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PT2 밑에가 아닌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네. PT2, B4, PT2, 밑에가 아니구나. 밑에로 쓰시면 안 되고, RBX 자체가 같은 레벨이에요. 저는 아래라고 써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붙여 쓰셔야 돼요. 이거를 자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PT1인데 동시에 RBX 내에 가상요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십시오. 붙여서. PT1인데 RBX고 PT2인데 RBX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 띄어쓰기 자체도 우리한테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비율 유지 박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기가 1300에 725? 724. 1300에 650. 1300일 때 크기는 이 상태가 나오시면 돼요. 1300에 우리가 요거 계산한 건 그렇죠. 1300에 724. 네. 1300일 때 크기를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다 넓혔을 때. 이거보다 줄어들면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얘가 줄인다 이거지. 같은 비율로 줄고 있다는 거 확인. 네, 비율 유지 속박수가 성공하셨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체크! 제가 푸시 한번 하고요. 소스 푸시를 하였습니다. 어디를 고치냐? 코아.css 가상요소 비율 밀기 설정을 꼭 해준다. RBX 밑에다가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비율 유지를 할 필요가 없으면 높이 값을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미디어 쿼리에서 뭐 한번 탁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장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 비율이 필요한 애한테만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 본 사이트의 비율이 컨텐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적용해야 되므로 컨텐츠 박스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비율리지 박스는요, 다들 좀 어렵다고 하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율 박스를 갖다가 높이를 안 주고 패딩 탑으로 밀어줘서 퍼센티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된 겁니다, 일단.
네, 잘 적용이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체크를 받으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꼭 체크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요거 자체가, 지금 높이가 막 안 되시는 분은요, 뭐를 빼먹었을 수 있는데 그 빼먹었다고 내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유형별 박스에 높이가 굳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패딩 그 높이값 비율 유지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해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비율 유지는 높이값 설정을 하지 않는다. 제일 원칙이에요. 네, 제일 원칙. 이게 주석이 안 달려 있으면 비율이 소용이 없어요. 요거를 제가 지우지 않고 통주석을 달아버렸어요. PT1의 하이트, PT2의 하이트를 주석 처리한다. 코어.css의 높이를 잡았던 거를 주석 처리한다. 그리고 여기다 그걸 써야 되겠어. 이율 박스 적용 시 높이값 없음. 요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기에다가 두 군데다가 똑같이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비율 박스 적용 시 높이값 없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남겨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리리리리. 이것도 업데이트 꼭 체크업. 테스트해서 잘 나오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 들어가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글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네. 그래서 H2 태그 한 다음에 글자 쭉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컨텐츠 넣고 글자 맞춰주는 이제 CSS만 좀 얹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브 페이지들도 다 똑같은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통이에요, 사실은. 이 디자인 자체가요. 서브 페이지들도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 네. 높이 값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텐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전부 이제 비율 유지가 잘 되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글씨 들어가지. 홍씨가 맺은 모델 수주의 이야기. 안현묘, 홍지민. 뭐 이런 그 메뉴들 있죠. 여기 H2 태그 썼어요. 제가 H2 태그를 쓴 거는 H1 태그가 요 타이틀 여기 처음에 있는 그 보급 마크 자체가 H1 태그를 쓸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은 한 페이지 안에 그 큰 간판은 하나 H1. 또 H1을 계속 써도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원칙이 좀 있어서 H1 밑에 H2, H2, H2 파트별의 이제 큰 제목은 H2 정도로 보는 거죠. H2로 여기 제목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HTML에 H2를 좀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어볼게요. HTML로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 HTML 컨텐츠를 좀 넣으러 가는 거예요. HTML로 갑니다. 자, 여기에 H2가 전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컨텐츠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다 찍어봐봐. 여기 Alt로 클릭하면서 가볼까요? 여기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셔도 되고 전부 거기 안에다가 H2 태그를 넣으려고 해요. Alt 키로 지금 여러 군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전부 다 선택이 되게. 그죠? 모든 박스에 H2가 들어갑니다. H2를 넣어볼게요. 자,
그냥 여기 H2라고 한번 써볼까요? H2 밑에서부터 내가 출발해서 아래쪽이 나오나? 아래쪽에 내가 출발한데 그 M의 어브리비에이션이 출발점에 나와요. 네, 그러면 열고 닫고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응. 열고 닫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가운데서 깜빡거리고 있죠? 풀지 마세요. 네, 여기다 컨텐츠를 한 번에 넣으려고 그래요. 컨텐츠 한 번에 넣을게요. 자, 여기 우리 분석 설계 보시면요. 분석 설계 폴더를 보실게요. 분석 설계.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료 수집해 놓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보는 거야. 자료 수집해 놓은 거야. 보그 메인 데이터 이게 있는 것 같은데 txt 메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GMB 메뉴, 상단 메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컨텐츠 있네 이거 이거야. 컨텐츠 요거지 요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다 잡느라고 애쓰지 말고 여기 찍고 컨텐츠 1 찍고 여기 요거가 하나하나가 글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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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쪽을 찍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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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키 눌러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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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9-3까지 컨텐츠 7 전부 다 깜빡거리죠? 네. 전부 그냥 깜빡거리게 했고요.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되네. 예헤이. 잠깐만. Shift and 맨 앞에 찍었을 때 그런 거지? 난 지금 맨 앞에 안 찍은 애도 있거든. 맨 앞에 안 찍은 애도 있어. Shift and? 근데 뭐 중간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잖아. 다시 찍어야 되겠다. 맨 앞에를 진짜 맨 앞에만 찍어야 되겠다. 전 다시 찍을게. 리리리리.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 네. 음. 엔드 하셔도 되죠? 네. 그럼 그 두 개의 정보 선택. 됐죠? 네. 컨트롤 C. 아까 그 인덱스에 전부 깜빡거리고 있는 거 그대로 있죠? 붙여넣기 하면 아마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마 한 번에 들어가실 거예요. 네. H2 태그를 집어넣었다. H2.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박스라는 CBX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통 클래스 밑에 장치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서브 페이지에 가셔도 다른데 이제 샘플을 보시면요, 서브 페이지 가도 이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 원본을 좀 보고 있는데, 패션에 들어가도 생긴 시스템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H2 태그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코어에다가 세팅을 그대로 얹을 거예요. 네, 코어에다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일단 글자를 넣어가지고 상단에 나오네 이렇게. 상단에 나오죠? 네. 글씨가 일단 나오는 거 확인. 확인. 전부 확인되시죠? 전부 글씨 나오는 거 확인. 자,
얘네들을 한 번에 나오게끔 코어로 가서 볼게요. 코어.css로 갑니다. 그리고 cbx 파트 있는 데다가 저희가 코딩을 얹을 거예요. cbx. 그래서 cbx 파트 있는 데로 가세요. cbx. 그리고 cbx의 그 컨텐츠 타이틀 박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cbx에 있는 데다가 컨텐츠 타이틀 박스라고 만들게요. h2. 네. 이거를 쓸 거다. 그래서 .cbx. 밑에 있는 h2 태그. 네. 이 체계가 다 똑같으니까. 일단 글자 설정부터 좀 바꿔볼까요? 눈에 보이게? 글자 설정. 글자 설정은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요. 코어.css 상단에 보면 폰트 패밀리가 좀 있어요. 뭐라고 있는데 저는 요 글씨체를 쓸 거예요. 피스트? 피스틸라이라는 채가 있거든요. 피스틸라이 채는 내가 폰트 페이스를 직접 갖고 들어오고 있는 채예요. 이 피스틸라이 채랑 한글도 나오거든요. 영문 한글. 그러니까 영문은 피스틸라이 채 쓰고 한글은 나눔 발음 코딩 NBG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 피스트랑 MBG 두 가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짧으니까 피스트하고 MBG를 그냥 가서 콤마에서 폰트 패밀리로 넣어보죠.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먼저 가져가 볼까? 이렇게. 피스트라인, MBG만 추가하시면 돼요. 요거 복사하시고 좀 전에 코딩하던 부분은 요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글자 설정에다가 붙여놓고 콤마 NBG 나는 발음 코딩. 그래서 두 가지서 피스틸라이츠랑 영문체, 한글체 이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영문체, 한글체를 설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요,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를 일단 넣어볼게요. FZ, 뭐, 걔네 사이트에도 33픽셀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가 두껍게 표시되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지금 일단 글씨 색깔부터 흰색으로 바꿔놓고, 흰색. 이래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뀌고 있는 거 보면서 할게요. 근데 얘네들이 요체가 그 두꺼운 체가 정말 별로예요. 그래서 폰트를 일반체로 두껍지 않게 폰트 웨이트 노멀 그러면 두꺼운 체가 빠져요. 폰트 웨이트 노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가지고 글씨가 가운데 오게 딱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데도 보시면 다 가운데 오죠? 네. 그리고 얘를 컨트롤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각각 박스가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네. 이럴 때 앱솔루트 써야지. 네. 이럴 때 앱솔루트를 좀 쓸게요. 앱솔루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얘가 H2 자체가 앱솔루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지금 위에 있잖아.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서 위에다가 포지션을 줍니다. 포지션. 음, 앱솔루트 포지션 줘요. 앱솔루트. 버텀 0.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지금 버텀 0을 부모 자격이 올라가다 분명히 있지.
누가 부모 자격에 있는 거야? 이 싸고 있는 애가 부모는 아니야. CBX가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일단. 여기 CBX 있지? CBX한테 부모 자격 주세요. 부모 자격. 얘가 싸고 있는 애가 부모가 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싸고 있는 애가 부모 자격. 부모 자격. 렐러티브 부모 자격. 주십시오. 렐러티브 부모 자격. CBX한테 주세요. CBX한테 부모 자격 주시고, 네. 네, 이 상태에서 100% 줄까요? 100%. 자, 여기다가 100%를 줘볼게요. 자, 버텀 0, 레프트 0, 이레스 100%까지 가죠? 네.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가는 거. 100%. 네. 부모가 누구라고? 부모는 .cbx. 네. 컨텐트 박스가 주인공이에요. 어쨌든. 네, 컨텐트 박스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글씨가 바닥에 너무 붙어 있잖아. 이거 패딩 설정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패딩을 좀 줘볼게요. 네, 패딩 사방 50. 그러면 패딩 50 픽셀 밀려서 글씨가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박스가 늘어났어요. 옆에 보시면 땡땡땡 표시가 밖으로 나와 있죠? 패딩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양쪽으로 50, 50이니까 100이 늘어난 거죠. 가로는.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줍니다. 패딩 때문에 늘어났잖아. 패딩 따로 주고 여기다가 DXB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패딩 포함하는 크기 유지. 보더 패딩 포함 크기 유지 박스를 만든 게 BXB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래서 보더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이름이 보더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안쪽으로. 그래서 박스가 늘어나지 않고 컨텐츠 영역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땡땡땡 표시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첫 번째 큰 박스에서 확인 아까 됐었어요.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음. 한꺼번에 컨트롤하는 건 너무 좋아. 네. 네. 이렇게 보고 났더니 지금 또 하나 뭔가 조금 보시면 글씨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잘 안 보여. 포연되면 더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근데 얘네들 보그를 보면은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하얀 애 어디 있어? 아무리 하얘도 어쨌든 잘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깔려 있어. 지금 여기도 제가 샘플로 내가 만들어 놓은 데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거든요. 반투명한 검정색 그라데이션이 여기 살짝 깔려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한번 깔아볼게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라데이션 깔기. 그라데이션 뭐 뭘로 깔아야 되겠어? 가상 요소로 깔면 되겠죠? 그래서 가상 요소로 그라데이션을 깔아볼게요. 여기 H2는 되셨죠? 네. H2는 푸시 한번 놓고요. 푸시, 푸시 놓고, 그리고 네, 가상 요소. CBX 바로 밑에 가서 넣어볼까? CBX, PT만 밑에, CBX 밑에, 여기. H2 준 거 밑에, 여기다가 놓을게요, 여기다가. 바로 위에다가 가상 요소로 반투명, 검정, 배경, 그라데이션,
넣기. 그래서 H2 요소보다 먼저 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오게 할게요. before를 쓰겠다 이거지. 먼저 그려서 자연스럽게 아래 오도록. before 사용. 를 쓰겠다 이거. before를 쓰겠다. 자, 그래서 .cbx 여기는 뭐 준 적 없잖아. before. 네. 그래서 얘도 컨텐트 빈 거. 이거 컨텐트 빈 거 많이 쓰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디스플레이 블록, 셀 포지션 앱솔루트. 근데 앱솔루트이면 블록을 안 줘도 자동 블록이 되지만 명시적으로 블록을 주고 내려온 겁니다. 네, 앱솔루트는 원래 자동 블록 되죠. 그 다음에 버텀 0, 레프트 0 아래쪽에 깔리게 하고요. 박스 크기를 좀 줘야 되겠죠. 이제 색깔 집어넣으면 이제 표시가 나요. W 100%, 하이트 절반까지만 넣고 50% 줄게요. 그래 놓고 색깔 줘보세요. BG, C, 레드. 빨간색이 반 정도 쫙 깔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준 순간 지금 뒤에 그림처럼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준 순간. 여기다 그라데이션 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네,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반 깔린 데다가 검정색, 진한색에서 이제 투명색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네,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은 이미지로 줘야 되죠. 옛날에는 그라데이션 전부 다 이미지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이미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검정색에서 투명색으로 투명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그 확인용으로 한 거니까 이건 날릴 거예요. 위에 거는요. PGI를 넣을 거예요. PGI URL이 아니라 리니어 그라디언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거 확인용으로 넣은 거니까 주석을 달아줘. 그라디언트 여기다 이제 주는 거죠. 그라디언트 탑 위쪽 방향으로 줄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각도 주시면은 다른 각도로도 되죠. 네, 그리고 색깔을 검정색 줘보세요. 샵 000, 샵 000 이렇게 줘보세요. 그죠? 검정색에서 검정색으로. 뭐지? 이쪽을 투명으로 줘보세요. 여기를 투명 주면 되지. 이제 검정색에서 검정색으로 해놓고 이 검정색을 투명도를 쫙 당기세요. 그죠? 투명도 0000. 네, 투명도 알파 값이 0이야. 그럼 완전 투명한 건데 검정색에서 검정색으로 만데 투명한 거지. 그죠? 글씨가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시작색이 너무 진하면은요, 여기도 투명도를 좀 주시면 돼요. 투명도를 약간 뭐 0.87 뭐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약간 주시면 밑에 투명도를 조금 더 연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네. 완전 검정색에서 시작하지 말고 얘도 투명인데 검정 투명에서 완전 투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된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하얀 데가 잘 보이는지를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완전 하얗던 데, 여기. 이런 데가 잘 보이시면
안 나와? 색깔을 지우라니까.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거. 지금 원래 이런 합천 돌아가면 이미지를 인이어그라드한테 거죠. 자기 색깔 지금 안 지운 거 아니야? 백그라운드 컬러를 안 지우지 않아? 안 지웠잖아. 50픽셀이죠. 퍼센트. 이게 맞지? 퍼센트가 맞아요. 퍼센트를 하시는 게 맞죠. 그 박스 부모의 반, 절반. 한번 맞춰보세요. 잘 맞춰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저희가 지금 준내랑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 글자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잘 나오죠? 네. 잘 나오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적어주는 거는 좀 지금 손대진 않을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약간, 네, 뭐 그냥 지금 그대로 50픽셀, 뭐 이렇게 픽셀로 정해놓은 애들은 그대로 좀 픽셀로 그냥 밀고 나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일단 그대로 둘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장치만 더 하고 이제 여기 상단 부분 구현하러 갈 겁니다. 뭐냐면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이것까지 해놓을게요. 이것도 장치거든. 서브 페이지 가도 다 나와요. 이건. 다시 서브 페이지 확인해 볼까요? 얘네들 보고 코리아, 얘네들 서브 페이지. 짠. 서브 페이지도 똑같잖아. 네. 서브 페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에서 구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뭐가 늘어나는 거지? 잘 관찰 한번 해봐. 이게 뭔 거 같아? 보도에. 보도에 딱 봤더니 보도잖아. 근데 보도가 원래 커지면 안 되니까 그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 한 상태에서 보도를 주면 안쪽으로 보도가 이렇게 밀리면서 생기겠지. 이 보도 두께가 한 20픽셀 됐나? 이게 20픽셀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하시는데 그 트랜지션 준 거죠. 트랜지션.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어디다 두느냐? 지금 얘는 그 가상 요소를 위에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주려고 해요. 덮어서. 네, 마우스 올라가면 걔한테 생기면 돼요. 얘네들 사이트도 보면 보그 사이트 얘네들 원본도 보면요. 지금 밑에 있는 애를 만질 수가 없어요. 뭐가 가리고 있어요. 겉에. 이렇게. 이 글씨도 따로 못 만져요. 딱 클릭해 보시면 얘네들도 무슨 박스를 위에다 앞에다 얹어놨어요. 이렇게. 박스를 뭐 보더라는 이렇게 빈 박스를 앞에다 나오게 하고 삐지도 여기 봐요. 반투명한 거는 여기 오고 보더 앞에 덮고 있는데 여기 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더를 여기다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가상 요소를 주자 이거지. 이걸로 안 주고. 이렇게 박스를 직접 안 갖다 놓고 저희는 따로 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제 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before 썼으니까 애프터 하나 더 쓰면 되겠네. 애프터가 앞쪽에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순서도 그렇고. 오케이. 그래서 이 before 하나 만드셨으면 그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애프터 하나 만들어보죠. 여기다가 만듭니다. 컨텐츠 박스 가상 요소로 보더 애니 후연 보더가 애니메이션 되잖아. 그래서 .cbx 애프터 네 자연스럽게 애프터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생겨. 일단 생기게 해야 되겠지? 컨텐트 일단 나와야지. 컨텐트 핑거, 디스플레이 블러, 포지션 앱솔루트, 사방에 꽉 차는 앱솔루트. 누구? T형, L형, B형, R형. 이렇게 사방으로 당겨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여기다가 보더 줘봐요. 보더. 근데 얘는 그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 안 줘도 되는 게 사방으로 당겨서 그 끝선에다 다 맞춰놓기 때문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보더를 20픽셀의 솔리드의 샵 이제 레드로 할까? 레드 이렇게 샵 F00 하셔도 되는데 여기 다 생기는지 보세요. 전부 다 빨간색 테두리가 20픽셀짜리가 생깁니다. 그지? 다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게 0이었다가 20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 20일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일 때를 확인해 보시고 얘를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0. 보도는 is 대 0인 상태에서 출발. 그래서 트랜지션을 미리 써놓을게요. 트랜지션. 트랜지션. 혹시 이제 TRS. 속성은 보더. 시간은 탭. 0.2초. 얘네도 한 0.2초 줬더라고요. is in. 출발할 때 천천히. 왜냐하면 이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서요. 이렇게 끝에 가서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마우스 오버시를 관찰해 보면.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하면 마지막에 원래 속도로 가다가 끝나거든요. 얘네께 원본이 그렇다고. 우와, 우와. 짧은 시간이지만 끝에가 압도적이에요. 끝에 멈출 때가. 우와, 이렇게. 그렇게 멈추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s in. 뭐 그런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봅시다. 마우스 오버시. CBX의 오버시. 보더 애니. 그래서 .gbx 오버 바로 밑에 있는 애프터 이렇게 붙여서 다 쓴다고 그랬죠? 이거에 익숙해지시기 바라고요. 띄어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호버도 그렇고 가상 클래스나 가상 요소도 다 붙여 쓰는 애들이.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더 dd 사실 보더 위드스만 바꿔주는 거긴 해요. 색깔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 이것만 바꿔도 먹히는지 볼까? 20픽셀? 이렇게? 보더 위드스만 따로 떼어가지고 지금 한 거죠. 먹히죠. 보더 두께만 변경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께 변경만 준 겁니다. 됐네. 이제 보도까지 됐네. 뭐 사이즈를 약간 맞추는 건 뭐 나중에 맞춰도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타이틀까지 끝났고 네, 됐네. 네, 여기까지 푸시 한번 맞추세요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맞춰보시고 이제 상단 부분에 막 놓고 만드는 부분은 요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푸시 소스 싱크 맞추기. 네, 뭐 디테일 바꾸는 거는 손 안 댔어요. 뭐 이렇게 글자 같은 것들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거는 손 안 댔어요. 일단 큼직큼직한 것만 놨고요. 이제 여기 상단에 뭐가 들어가냐? 볼까요? 뭐 바로 보일 때 뭐가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파트를 한번 보자. 설계도에 다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1, 2, 3, 4. 4개 넣으면 되네. 그죠? 박스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선을 걷을 때는요, 이렇게 확실히 그어지죠. 첫 번째 박스 영역, 두 번째 박스 영역, 세 번째 박스 영역. 네. 그래서 세 개의 박스가 따다닥 들어가고, 그 안에 구성이 첫 줄에 두 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설계 도면에도 있나? 그 얘기가? 설계 도면도 확인. 네, 뭐 SNS 메뉴, 사이드 메뉴, 메인 로고, GMB 메뉴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체크 한번 해놨네요. 집어넣어 볼게요. 자, HTML 들어가 봅니다. HTML 상단으로 갑니다. 여기죠? 네, 상단 영역으로 가요. 넣으면 되겠지. 넣어볼게요. 1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1 이렇게 써볼게요. 상단 메뉴, 상단 메뉴. 상단 메뉴 안에 뭐 쭉 들어가게 하고요. 1-2. 보이죠? 1-2는 로고 박스. 네. 영역으로 나눴을 때는 내가 아까 3개라고 좀 전에 3개라고 그랬죠. GMB 박스. 이렇게 3개. 상단 메뉴 안에 이제 2개가 더 들어가는 건데 상단 메뉴는요. 이렇게 하죠. 이름을 뭐 지으면서 가볼게요. 클래스가 T 메뉴. 상단 메뉴. T 메뉴 안에 예, 1-1-1. 첫 번째 게 SNS 박스 1-1-2. 1-1-2. 두 번째 거. 요거는 사이드 메뉴. 이렇게 두 가지로. 네. 그래서 SNS 박스는 SNS가 들어가는 거죠. 클래스가 SNS. 이런 박스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사이드 메뉴는 사이드 메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클래스가 사이드 메뉴. 이렇게. M자를 대문자로 했어요. 사이드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박스는요, H1? H1인데, 클래스가 로고. 로고가 들어가는 박스. 네. 근데 로고 박스인데, 로고를 A 태그 링크를 제가 샵해서 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미지가 직접 들어가면 되겠죠. 이미지 그냥 직접 넣어볼게요. 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M 로고, png, 이거는 메인 로고. 이렇게 넣으시면, 보고 큰 이미지 로고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GMB 박스는요, 의미적인 박스를 넣어볼게요. GMB는 내부 태그를 써서 GMB 해서 이 안에 이제 URLI로 쭉 넣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까지. 네, 박스 업데이트. 이제 실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사를 하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이미지를 실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뭐 이미지가 직접 보이긴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미지 하나 그냥 직접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박스 영역만 좀 나눠서 파트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나눠지게끔 이 파트를 큰 박스 파트만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상단 영역이니까 파일이 어디에 속하냐? 서브 페이지에서도 나오거든요. 아, 이런 거를 common.css에다가 넣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는 게 커먼하고 코어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 core.css는 어디서나 메인에서도 쓰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공통 클래스 또는 웹 폰트를 넣어주는 파트가 코어고요. common.css는 이 어디서나 나오는 공통 모듈, 여기 그 디자인 나오는 애들, 똑같은 디자인 나오는 애들에 대한 코딩이 커먼에 들어가는 거죠. 네. 헷갈리시면요, 그냥 나름 넣어보세요. 분류가 처음부터 딱딱딱 떨어지게 뭐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요, 넣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커먼 만들어야 되거든요. 커먼 점 CSS에서 만들게요. 커먼 사이트 CSS 커먼 점 CSS 만들어 놨었구나. 커먼 점 CSS 있죠? 네. 상단 하단 여기 있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만드시면 돼요. 상단 영역 하단 영역 커먼 커먼은 메인이 끌고 들어가고 있죠, 같이? 네. 상단 영역 공통 영역을 만들어 봅니다. 공통 영역 커먼 일단 상단의 영역별로 상단 메뉴. 지금 여기 HTML 만든 거 있죠? 요거를 좀 카피 좀 할까요? 얘랑 그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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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를 CSS에다가 똑같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출발 선상을 만들려고 해요. 요거 타이틀만 복사하신 다음에 타이틀 넣은 거 카피하고 있지 마시고 common.css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라인으로 Alt Shift로 쭉 드래그 내리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에서 여러 줄로 주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제목이 있는 데를 찍을게요. 1-1 상단 영역 상단 영역은 이거잖아. 했잖아. 상단 영역 빼고 상단 메뉴부터 얘랑 얘랑 1-1-1-3 여기가 좀 눈에 띄어야 되죠. 그래서 Alt 키로 내가 눈에 띄게 하고 싶은 애한테 별 있는 데다가 양쪽을 찍어 놓고 Shift로 별을 조금 확장을 좀 해서 잘 보이게 약간 잘 보이게 상단 메뉴 로고 박스 그죠? GMB 박스 네. 이렇게 상단 메뉴는 T 메뉴 T 메뉴 이거지? 상단 메뉴 맞아요 T 메뉴 내가 메인에서 안 집어넣나 봐 집어넣는데? 컴온 네 T 메뉴 맞나? T 메뉴 클래스 T 메뉴 점 네, 요거가 지금 우리가 여기 연역별로 봤을 때 높이 값을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여기 디자인 여기 얘네 원본 디자인을 봐도 여기 높이가 있거든요. 44, 그지? 44에 114에 44, 114, 46, 44, 114, 46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지. 44, 그죠? 그 다음에 로고는 114, DMB는 46,
네, 지금 여기 있는 걸 보고 그냥 했어요. 여기 얘네 실제 사이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려보고 44 나오고 여기 약간 옆으로 가면은 100, 115구나. 115, 46. 네, 요거 보고 여기다 수치를 입력해봤어요. 115, 46. 네,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T 메뉴 로고 GMB 맞지? T 메뉴 로고 GMB. 그래서 여기 영역이 나눠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높이값만 그냥 일단 넣어봤어요. 높이값만 넣어봤다. 44, 115, 46. 3등분으로 딱 나오네? 음, 딱 나오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좁아졌을 때 혹시 밀고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 좀 볼까? 밑에 있는 파트는 넓어지네요. 밑에 있는 거는 메뉴가 두 줄로 바뀌잖아.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없애는 걸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밑에 있는 애가 밀고 나가야 되니까 아래쪽은 미나이트를 줘서 늘어나게 해줘야 되겠네. 위쪽은 변화는 없는데, 그지? 그걸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미나이트, 민나이트 늘어나게. GMB 박스는 늘어나게. 메뉴가 좁아지면 두 줄로 바뀌니까. 네, 메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소 46을 하다가 늘어나는 거죠. 네, 되겠죠?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파트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 박스 밑에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 오게 일단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가운데 오게 한번 해볼게요. 로고 박스가 텍스처 라이센 가운데? 그 이 안에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 가운데 오게 하면 이미지가 가운데 타고 온단 말이죠. 이제 벌써 뭐가 만들어진 느낌이 딱 들어. 네. 이렇게. 로고만 일단 가운데 놓으시고 이제 위에 상단 부분부터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박스 그리고 SNS 박스는 점 SNS 사이드 메뉴 박스는 점 사이드 메뉴 SNS하고 사이드 메뉴도 이름 지어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양분해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끝으로 배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얘가 끝까지 가진 않거든,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 SNS하고 사이드 메뉴가 담겨 있는 이 박스, T 메뉴란 박스가 가로 크기가 과연 얼마여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끝까지 가게 해놨는데, 사실 보시면 끝에 가지 않잖아. 이거 보세요. 끝에 가진 않잖아. 이 박스가 가운데 97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 970. 그래서 970보다 작아지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970을 맥스 위드스 970으로 이 사이즈는 매겨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실제 여기 페이지를 보면서 하면 좀 정보가 빨리 들어오니까요. 네. 원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이렇게 다 따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어렵지. 네. 그 정보를 좀 빨리 get 970. 오케이. 위드스 970. 맥스 위드스 970. 맥스 위드스 970 줘보겠습니다. 맥스 위드스. 여기 상단 메뉴 여기죠? MAW 970. 그러면 970을 유지하고 있겠지. 근데 이제 가운데 와야 되니까 얘도 마용호 주면 되겠죠? 그 안에서 가운데 와야 돼. 마용호. 상단 영역은 조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SNS하고 얘네들을 양분시키고 있거든요. SNS하고 사이드 메뉴하고요. 그러니까 하위 메뉴들이 양분되고 있으니까 얘는 플렉스 박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 박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 플렉스를 만들면은 밑에 있는 집게 하위 자식들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더
플렉스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DIV들이죠. 그러니까 1대1 비율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밑에 개별적인 건 SNS 사이드박스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공통으로 해줄게요. 플렉스, 플렉스 박스, 집게, DIV. 공통. 여기 공통은 T 메뉴 밑에 있는 div, 그 밑에 뭐가 더 div가 딴 게 있다 할지라도 꺽쇠로 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div만 fx1, flex1 하면은 등분할 설정을 여기서 해줍니다. 등분할 자동 높이. 등분할도 되고 자동 높이를 얘가 이렇게 꽉 채워줘요. 그러니까 등분할 자동 높이를 flex1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녹아 있다고 그랬죠? flex1이라고 그러면 1, 1, 0 그죠? 네. 꽉 채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이아웃 놓는 게 그렇게 넉넉한 작업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쭉 가본 그 경로로 쭉 여러분하고 쭉 그냥 쭉 나가니까 뭐 수월하게 쉽게 한다. 근데 이거 잡는 거는 시간이 원래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자기 거 잡을 때 시간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왜 못 잡는가 그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잡으면서 고민하다가 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자기 눈이 띄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현업에서도 이건 오래 걸려요, 진짜. 네. 실력자들도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 1대1 됐어. 이거잖아, 됐잖아. 970 가운데 왔잖아. 띠리띠리, 같이 가로 스크롤 없이 줄어들고. 오케이. 지금 포매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요 포매팅이 지금. 오케이.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여기 상단에다가 내용을 좀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들어갈 장소가 마련됐으니 얘네들이 쭉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되거든요. 얘네들도 그 여기 폰트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넣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네 보고 사이트 자체도. 보고 코리아 원본 한번 찍어보면 여기 로고들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얘네랑. 찍어보시면 이게 뭐지? 글씨로 돼 있네? 가상 요소도 있고 뭐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거예요. 얘네들도 뭘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폰트 컬러 같은 걸로 이렇게 글자 색깔 바꾸기를 하면은 이 글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돼요. 레드. 얘가 색깔이 덮어쓰기가 안 되나 보다. important. 그럼 빨간색 진해지잖아. 나 지금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글자 색깔 넣기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냥 로고가 아니라고. 이미지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이 넣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샘플 넣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 폰티스터.html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바깥쪽이라 하면 이 파일 안에 있어요. 미리 보기 밑에. 네, 이게 폴더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002 사이트 바깥에 싸고 있는 루트에 보시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띄워볼게요. 알테로. 아하, 이거구만.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거는 요 사이트에서 지금 얘가 불러온 소스 코드가 이거거든요. 네, 이 코드로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폰티스토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걸 제공해주는 애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썼던 거는 딴 거였죠? 네, 다른 거였고, 저기에서 추천해주는 W3 스쿨스에서 추천해주는 걸로 했잖아요. 네, 얘네들 여기 튜토리얼에 보면은 여기 아이콘스에서 여기 추천해주는 사이트 바로
폰트 awesome.com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썼잖아요. 여기 있는 거 썼는데 이거랑 비슷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폰티스토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폰티스토 이렇게 하시면 폰티스토.com 이 사이트가 가끔 서버 에러가 나더라고. 오늘이 그날이네.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네, 사이트가 가끔 죽어요. 네, 오늘 죽은 날이에요. 네, 죽은 날이고 못 보겠네. 네, 여기서 찾아가지고 뭐 넣으면 되는데 죽었어요. 죽었어. 얘가 왜 다운이 된 것 같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냥 사용할게요. 여기 내가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놨거든요. 이 모양대로 넣으시면 돼요. 얘네들이 가져오는 요 CDN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 이 링크는 망가지지 않으니까 이 링크에서 가져온 요 CSS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고요. 피 집어넣고 피 인스타그램 나오고 피 페이스북. 아까 그 폰티스토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걸 검색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요것만 집어넣읍시다. 여기 내가 지금 미리 찾아놓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쓸 거예요. 서치 버튼도 있는데 서치 버튼도 여기 보그 코리아 있는 거랑은 조금 틀려요. 우리 게 조금 더 얄쌍해요. 얘네랑 똑같은 걸 쓴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다가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I 어쩌고 클래스가 되어 있는데 A로 저희는 링크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가볼게요. 인덱스, SNS 넓혀주세요. 여기다 이제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A, A 태그를 쓸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카피해 와 볼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잠깐만 여기 폰티스트 HTML 인스타그램 요 순서가 똑같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없어. 카카오 스토리는 따로 이미지를 얘네들도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예 요거를 그냥 다 카피해 보세요. 여기까지 카피. 컨트롤 C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 보세요. 컨트롤 P. 그 다음에 I가 아니라 A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태그 업데이트 좀 할게요. Alt, Shift 쭉 내린 다음에 커널 유지 업데이트. 요거를 A 태그로 바꿔주시면은 전부 A가 될 거 아니야. A. 그죠? 네. 그리고 href 하나 걸어줘야지. href 샵. 기본 링크 그냥 하나 넣어주시고. 오케이. 요런 상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설명 좀 쓰셔야 되거든요. A링크 안에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자 같은 이미지가 들어갔지만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글자 정보를 넣어주는 게 있는데 바로 스팸 태그로 IR을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을 거야. 네,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뭐 또는 글자를 숨길 때 쓰는 거죠. 여기다 이제 각각 넣어볼게요. 인스타그램 그 글자는 숨겨줄 거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유튜브, 하나를 이게 남더라.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하나만 더 복사하시면 돼요. 끝에다가. 일단 하나만 더 복사. 하나 더 복사하셔가지고 fee만 남기시고 여기 fee는 기본 디자인이 fee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fee 폰티스토의 줄임말이에요. fee 그다음에 ir 여기다가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진짜 얘네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제 카카오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네, 서버를 한 군데다 몰아놓고 불났죠. 참, 뭐 하는 짓이야?
싹 다 그냥 네, 태워서 날려버리려고 했나? 네.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래. 뭐 적당히 투자를 할까 이러다가 큰 마이너스를 본 거지 이번에. 분산 시스템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 원래. 야,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산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터져도 여기에 있는 거야 데이터가. 그래서 이쪽에 끊어지면 이쪽 걸 연결시켜야지. 저 이제 뭐 백엔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하기사 여기도 끊어진 거 기억나세요? 유튜브에서도 2시간씩 끊어지고 그랬었어요. 아침에 수업하다가 유튜브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안 뜨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뉴스에 나더라고. 2시간 동안 먹통. 유튜브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누굴 믿어? 믿을 건 없어, 사실. 페이스북? 괜찮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마음은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뭐지? 자기 자신이 그 비상 백업은 하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다가 중요한 건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상단에 뭘 갖고 들어와? 이 폰티스트에 보시면 네, 이걸 링크 RL 얘를 갖고 들어와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 CSS 파일. 네,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걸 여기다 넣어 주세요. 인덱스 페이지 상단에다 넣어야지. 컨트롤 홈 위에 링크 RL. 근데 이제 링크 RL을 넣을 때는요,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왜 이러고 나오지? 줄맞춤 메터드 이거 이렇게 나오네? 야, 프리티어야.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커널피 하면은? 얘가 이거는 이렇게 출력하게끔 바뀌나 보다. 네. 쇼컷 아이콘 요거 아이콘 들어가는 거. 메인 CSS. 요 메인 CSS 위에다가 폰티스토 폰티스토 아이콘 CSS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위치를 이걸 위에다 놓고 이걸 자기 CSS를 아래쪽에다 넣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가 있는 걸 얘가 덮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뭐 같은 CSS가 있을 경우에 덮었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쪽에 내 건 항상 아래쪽에 펀티스토 넣어주시고 이제 페이지로 가서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긴 나올 텐데 B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오죠? 벌써 기본적인 애들은 나와요. 이렇게 그죠? 나오죠? 네. 요거 이제 글자 숨기기 좀 해줄게요. IR을 우리가 숨기는 걸 안 해놨거든요. IR 숨기기 한번 하겠습니다. 뭐 배경 이미지 설명 숨기는 거부터 해서 일반적인 글씨를 넣는데 출력되면 안 되는 글씨들에 대한 숨김 장치를 IR로 해놓겠습니다. 그거 코어에 넣으면 되겠죠? 코어 하단에다가 추가할게요. 맨 하단에다 추가할까요? 맨 하단에다가 코어니까 공통 클래스. 그래서 IR 글자 숨기기 클래스. 글자 숨김 클래스. 클래스를 한글 써야지. 클래스. 근데 이거는 뭐 IR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뭐 배경 설명 숨김 등 배경 이미지 설명 등 숨기기. 이것만 숨기는 건 아니고 숨길 경우에 이걸 쓴다 이거죠. 그래서 IR로 하겠습니다. 점 IR.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 넌 하면 안 되고. 디스플레이 넌 하면 그 글자를 못 읽어요. 리더기가. 블록 만들고, 위드스 0 만들고, 하이트 0 만들고, 왜냐하면 크기를 안 먹죠. 블록이 아니면. 그리고 이제 스팬 태그잖아요. 오버플로우 히든 하셔가지고 숨기는 요 스타일을 많이 쓴다. 요 스타일로 해주세요. 요렇게. IR은 이런 식으로. 블록, 위드스, 하이트, 오버플로우 히든. 그럼 숨겨지겠죠? 네, 이게 파르너 스타일이라고 했나? 어쨌든. 이러면 이제 없어졌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없어졌지? 여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만 하시면 되고, 끝에 있는 애가 이제 아직 그, 뭐지, 집어넣지 않아서 안 나왔고요. 자, 크기를 한번, 얘를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고 좀 볼게. 네, 일부러 키웠어. 이렇게. 네. 자, 이제 커먼에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커먼, SNS. SNS로 갑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한번 찍어보시면요. 여기 하나 찍어볼게요. 네, 피. 내가 피 먹인 애 때문에 나온 거 맞죠? 여기 보세요. 피. 가상 요소 비포를 얘가 집어넣게끔 해서 저기에 이런 코드로 되어 있는 그 코드라는 게 뭐 이게 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집어넣는 거야. 코드로 저 이미지 모양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디자인이 될 거예요. 피에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가로세로 디자인을 먹게끔 인라인 블록으로 돼 있네. 폰트 스타일, 웨이트, 뭐 기타 등등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그 글자 크기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나 봐요. 밑에 있는 거 어디 갔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라인 블록이라고 해줄 필요는 없네. A 태그를 인라인 블록이라고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얹어 보겠습니다. 이제 덮어쓰기 디자인. 커먼으로 가고요. 옆에 조금 띄워놓고 보이게 해놓고 할게요. 그 다음 SNS. 네, 여기죠. SNS 자체에 뭘 줄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여기 SNS 밑에 있는 A, 요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SNS 박스 안에. 그래서 이래서 16, 16으로 할게요. 16 픽셀 곱하기 하이트 16 픽셀. 크기가 먹힐 거예요. 16 곱하기 16. 네. 박스를 주니까 지금 옆에 그 조그만 박스, 지금 밑에 아무것도 안 넣은 박스도 보이시죠? 카카오 스토리는 지금 내용물이 여기서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피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얘가, 그리고 내가 아까 확인해 봤지만, 점 fi에, fi에 이미 인라인 블록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크기를 먹힌다고. 인라인 b로 ck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확인한 거니까.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16으로 맞춰볼게요. FZ16. 뭐 글씨 크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다르게 주셔야 돼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게. 네.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을 윗줄에다 맞출게요. 버티컬 얼라인 탑.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좀 더 크게 할게요. 아이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겹쳐지니까. 네, 여기 네모칸이 여기 나오죠? 네, 일단 좀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크게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네,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각각 조금 조절을 할게요.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해볼게요. 아이콘 조정해볼게요. 트위터 여기 너무 크잖아, 그지? 아이콘 조정, 트위터 아이콘 조정, 트위터 아이콘 조정. 트위터는 트위터 클래스 트위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가서 찍어보시면 나오는데 트위터 이렇게 찍어서 보세요. 트위터를 찍어서 아이고 안 찍히네 이렇게 하니까. 트위터 이름이 트위터잖아. 피 다시 트위터 이거 이름이 이거라고. 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된다. 피 다시 트위터 점.
글자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FZ. 뭐 예를 들어서 13이다. 다 같이죠? 더 작게 해야 되나? 10, 12? 적용이 안 되는 거네. 트위터. B, SNS 밑에 있는. SNS 밑에 있는. 똑같은 A 태그인데 fee. 이렇게 주면 먹혀요.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13 다시 써볼게요. 13 주시면 얘가 딱 그 폭에 맞게끔 나오게 하는 거지. 폰트 사이즈. 트위터 아이콘 설정.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아이콘 구성. SNS 밑에. A인데 유튜브. B 다시 유튜브 플레이. 얘네 거를 복사해 오면 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직접 써봤어요. 폰트 사이즈 11로 한번 해보세요. 줄어드는지 보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세로 중앙에 또 오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라인 하이트를요, 위에서 안 주고 왔지. 라인 하이트를 16픽셀을 여기다 주세요. 위에다가 공통에다가. 라인 하이트 16픽셀. 라인 하이트 16px. 픽셀 안 주면 배수로 나오죠. 네, 그러면 그 박스가 높이값이 16이니까 16의 중간에 딱 오겠지? 아이콘이. 네, 중간에 걸리게 딱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요, 여기다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카카오 스토리는 배경 이미지를 따로 갖다 놓고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배경 이미지 넣을게요. 카카오 스토리 배경 이미지 넣기를 해봅니다. 자, .sns 밑에 A인데 클래스가, 뭐 클래스가 따로 안 줬지. 라스트 차일드로 할게요. 라스트 차일드 A에 있는 얘를 백그라운드를 넣습니다. pg 백그라운드 URL 땡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있는 SNS 카카오 PNG를 넣으시고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 NR no repeat 자동 불바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센터 슬래시 커버 커버하면 저렇게 나오지? 잠깐만 센터 바로 오토 세로를 100% 100% 네. 커버로 똑같았나? 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이미지 나오죠? 네, 카카오 스토리 이미지 나오게. 얘는 따로 없어서 이미지를 직접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애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약간 얘가 그 뭐지? 보고 코리아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그럭저럭 괜찮은가? 얘네도 그래요. 뭐 약간 크기가 더 그랬든 안 그랬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본 크기로 한번 해놓고 보세요. 컨트롤 0, 컨트롤 0. 원본 크기로 놓고 해놓으시면은 또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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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 이쪽에 나오죠. 배치를 좀 해보세요. 배치. 약간 떨어지게 하고 싶어. 위에서 약간 떨어지고 이건 닫아놓을게. 얘네들 배치한 것 좀 보시면요. 위에서도 떨어지고 사이사이도 떨어지고 그랬죠? 네. 요렇게 요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해야지. 조정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마진 가지고 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진으로 밀어. 마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제. A를 전부 다 움직이게 해주면 되니까 A한테 가서 공통에다가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A, 공통 A. 여기다가 위치 조정. 마진으로 위치 조정. 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건 마진탑? MT14 이렇게 적으세요. 위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오른쪽만 다 밀면 되잖아. 마진 라이트 17 이렇게 적으세요. 적절히 움직여 보시면 한 그 정도 위치로 밀면 한 요 정도만 조정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밀리죠. 네.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위치? 뭐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얘는 저거를 할 거거든, 이제. 그 다른 애들을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제 그 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동적 추가는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 뒤에 뭐가 더 있어요? 더 있잖아, 딴 거. 이건 동적으로 추가할 거예요. 여기 사이에 세 개. 이거는 로그인, 회원가입, 갤러리. 이렇게 세 개는 나중에 동적 추가할 거고, 끝에 앞에 쪽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도요, 이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살짝 바뀌거든요? 올려볼게요. 얘네 원래 페이지, 원본 페이지에. 약간 바뀌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에 들여다 보니까, 투명도? 약간 바뀐 거예요. 약간 흐려지거든요? 회색이 아니라 투명도. 그래서, 오버시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지. 오버시까지 설정.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 배경, 이미지, 여기까지 했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 마우스 오버시. 뭐 A 태그 공통에 가있어. 여기 A 태그 SNS 박스 A. 여기 아래쪽에다 약간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지션. 역시일지. 역시일지. TRS. 네, 여기에 오파서티 값을 0.2초. 이렇게. 마우스 오버시는 바로 밑에다 할게요. A 요소 오버시. 그래서 .sns contain A에 호구하면 A 자체의 오파서티를 0.8, 0.8초, 0.8. 네. 투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거죠. 올리시면 살짝 바뀌어요.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시작했어요. 이쪽에는 이제 메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메뉴에 또 서브 메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작은 파트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업량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니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리고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월요일 날 작업을 좀 하면 거의 다 밑에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단까지. 일단 여기까지 싱크 맞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기. 소스는 푸시. 네, 같은 위치에 같은 소스가 있습니다.